동무, 남조선 인민 1,000,000명을 우리 편으로 만드시오. 그러면 통일은 저절로 될 것이오. 1991년 북한의 주석 김일성이 남한에서 온 한 청년에게 내린 비밀 지령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시면서 답답해서 가슴을 치신 적 한두 번이 아니시죠? 도대체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왜 매일같이 터지는가?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피땀 흘려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목숨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때 우리 등 뒤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된 무서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총칼보다 더 무서운 전쟁, 핵무기보다 더 파괴적인 공격, 바로 사람의 뇌를 조종하는 사상전쟁입니다. 많은 분이 설마 아직도 간첩이 있어? 라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설마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그리고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내부가 어떻게 곪아왔는지 그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시대의 기록에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보이지 않는 손, 주사파와 그들이 벌인 천만포섭 공작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198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회적 진통과 혼란이 적지 않았던 격동기였습니다.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뜨거워지던 그 시절, 젊은 대학생들은 이상적인 사회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정의감에 불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물정 모르던 그 순진무구한 마음의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든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학생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시 운동권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데려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의식화 교육입니다. 처음에는 야학이다, 독서 토론이다 해서 데려갑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책들이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너희가 가난하고 힘든 건 미국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정권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밤새도록 주입합니다. 당시 서울대, 연대, 고대, 내로라 하는 천재들이 왜 넘어갔을까요? 바로 죄의식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저렇게 못 사는데 너희만 대학 다니며 호의호식할 거냐? 이 말에 착하고 순진한 엘리트 학생들이 무너진 겁니다. 그 빈 마음 속에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바이러스를 심었습니다. 미국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수령님을 모시고 살면 지상낙원이 온다. 지금 들으면 코웃음 칠 이야기지만 정보가 차단되고 반미 감정이 하늘을 찌르던 그 시절, 이 가짜 사상은 학생들에게 마치 종교적 구원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북한의 단파 라디오 방송인 구국의 소리를 받아 적으며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이라 부르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주사파 열풍의 한가운데에 전설적인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강철 서신의 저자 김영환입니다. 서울대 법대 82학번, 전국 석차 2등, 말 그대로 천재 중의 천재였습니다. 그가 쓴 팸플릿 한 장이 대학가를 강타하면서 운동권의 주류가 NL 민족 해방 계열, 즉 주사파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제 사건이 터집니다. 김영환은 강화도 해안가에서 북한 공작원이 보낸 반잠수정을 타고 몰래 서해를 건너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적국의 잠수정을 타고 밀항을 한 겁니다. 그는 평양에 도착해 묘양산 별장에서 김일성을 직접 만납니다. 그때 김일성은 김영환을 껴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동무,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는 1,000,000명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하오. 그들을 주체 사상으로 무장시키시오. 1,000,000명. 당시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이건 단순히 표를 얻으라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을 완전히 개조해서 겉모습만 대한민국이지 속은 북한을 추종하는 나라로 만들라는 무시무시한 지령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반미 투쟁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며 공작금 40만 달러를 쥐어줍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김영환 씨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거 자금, 조직 관리비로 다 썼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 독재자가 준 돈이 대한민국 곳곳에 지하 조직을 만들고 선거에 개입하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지하당이 바로 그 유명한 민혁당입니다. 90년대 들어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이 망하면서 공산주의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주사파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살아남은 핵심 세력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과격한 화염병 시위 대신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그람시가 말한 진지전, War of Position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터에서 적과 정면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적의 진지 속으로 몰래 스며들어가 참호를 파고 아주 오랫동안 버티며 야금야금 점령하는 전략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스며들었을까요? 첫째, 교육 현장입니다. 전교조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자고 김일성은 항일투쟁가다.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지금 30대, 40대 대한민국 사회의 허리가 되었습니다. 둘째, 문화와 언론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영화, 드라마, 소설. 은연중에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북한군은 인간적이고 착하게, 국군은 무능하고 나쁘게 묘사합니다. 문화를 통해 사람들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겁니다.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든 것이 바로 이들의 문화 공작입니다. 셋째, 시민단체와 정치권입니다. 환경, 인권, 평화, 이름만 들으면 너무나 좋은 단체들로 위장합니다. 기업들은 보험 드는 셈 치고 기부금을 내고 국민들은 좋은 일 한다고 후원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 돈의 흐름을 쫓아가 보면 결국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이 우리 아이들을 세뇌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주체 사상을 직접 만들었던 최고위층 황장엽 선생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1997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망명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했습니다. 남한 내에 고정간첩 5만 명이 암약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사회의 각계각층에 침투해 있다. 당시 사람들은 설마 했습니다. 노망난 노인의 헛소리라며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가 사실로 드러난 사건이 불과 10여 년 전 2013년에 터졌습니다. 바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비밀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무슨 모의를 했습니까? 전쟁이 나면 해와 전화국, 평택 유료 저장소를 파괴하자, 총을 준비하자. 이게 6.25 전쟁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분노하는 것은 이들의 이중성입니다. 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뜻하는 이른바 꽃제비들이 거리를 떠돌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 참상을 보고 원조 주사파였던 김영환 씨는 이건 지상낙원이 아니라 생지옥이다 라며 눈물을 흘리고 전향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은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이 못 사는 건 미국 탓이다. 굶어 죽는 건 자연재해 때문이다. 동포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오직 북한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소설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우리 곁에서 벌어진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들은 불법도 아니었고 숨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거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김일성의 1991년 지령, 1,000만 명을 포섭하라. 어쩌면 그들의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반목, 끝없는 분열,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심어놓은 씨앗이 자라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보고 돌아와 전향한 수많은 운동권 출신 인사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진실을 직시하고 계신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며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에게 우리는 당당히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북한의 3대 세습을 인정합니까? 당신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수호할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말을 돌리고 침묵하는 자, 그가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젊은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산증인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올바른 역사를, 우리가 겪어온 이 치열한 사상전쟁의 진실을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침묵하면 다음 세대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시대의 기록은 거짓이 진실을 덮지 못하도록 언제나 깨어있는 눈으로 올바른 역사를 묵묵히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진실 하나하나가 모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됩니다. 보내주시는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큰 용기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